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위해 세장 밖으로 뛰쳐나와 자신의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달픈 삶에 조금이나마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이제 늦어서.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늦었다는 건 세상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제가 40의 날개를 펼쳤다면 당신은 50에도 60에도 70에도 펼칠 수 있습니다. 큰 새만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참새도 제비도 나비도 다 날아갑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높이로 당신도 날 수 있습니다. 새장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 열어본 것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게 첫 날갯짓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날갯짓 하십시오. 모레도, 글피도, 어느새 당신은 날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주인공 연화는 어떻게 새장을 뚫고 헐헐 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연화입니다. 올해 40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4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맞겠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부는 죽어야 대접받는다고. 살아서는 짐이요. 죽어야 가문의 빛이 된다고. 저는 18배 청산과부가 되어 20해를 죽은 듯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숨만 쉬면 사는 건가요? 밥만 먹으면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숨은 쉬었지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지만 배부르다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옷은 입었지만 내가 고른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은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살아있는 송장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21살 봄, 매화가 피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핀 매화를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웃으면 죽은 남편이 저승에서 못 편히 잤나.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잊었습니다. 25살 여름, 너무 더워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절없는 과부는 개보다 못하다. 그날 이후 저는 한여름에도 목까지 여미고 살았습니다. 30살 가을, 옆집 아낙들이 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과부가 밖에 나돌면 동네 망신이다.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웃지도, 밖에 나가지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살.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날 밤 말입니다. 연아야, 오늘은 밥을 먹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지요. 열년은 굶주림도 참는 법이다. 내가 스스로 몸을 사려 말라 죽으면 조정에서 열려문을 내려주신단다.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알겠느냐? 예, 어머니. 저는 빈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굶었는데 저녁도 걸으라는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구나. 굶어 죽어서 패만 세워주겠다는.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그러셨지요. 연화야, 밥을 먹어야 사는 거란다.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은 밥을 굶겨서 죽이려 하는구나. 먹지 말라.
웃지 말라. 밖에 나가지 말라. 사람 만나지 말라. 이게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는 겁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말라가며 죽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뭔가요? 짐승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달리고 싶으면 달립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마당에 메인 개도 주인이 밥은 줬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마루에 나갔다가 웃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종친 어른들이 모여 있었지요. 저는 마루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과부년이 20해를 더 산들 무슨 소용이요. 열려면은 살아서는 못 받는 법이요. 종친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굶겨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가축 이야기하듯. 제가 스스로 목을 매든 굶어 죽든 해야지요. 그래야 가문이 다시 선다니까요. 그때 다른 종친 어른이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지요. 추석 전에 처리하시오. 과부가 밤에 절벽 근처를 거닐다가 발을 헛디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추석이 보름 남았으니 그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열려문만 받으면 집안 빚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를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죽여서 열녀를 만들겠다고? 아니, 죽여서 돈을 벌겠다고. 제 목숨이 그들에겐 돈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뜨겁고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묘한 해방감. 이제 더 이상 착하게 살 이유가 없구나. 어차피 죽일 거라면. 저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죽여서 열녀를 만들겠다고? 그래, 그럼 나는 살아서 요부가 되겠다. 죽어서 받는 그깟 팻 따위 개나 줘버려. 어릴 때 동네 할머니가 그러셨지요. 연화야, 새장 속 새는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모른단다. 하지만 말이야, 새장 문은 항상 열려 있단다. 새가 모를 뿐이지. 새는 말이야, 새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새장 밖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평생 갇혀 사는 거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20년간 새장문이 잠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안 열어본 것뿐이었습니다. 밖이 무서워서 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밖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기가 더 무섭습니다. 날 수 없을지라도 떨어져 죽을지라도 그게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 결심했습니다. 나는 살 것이다. 진짜로 사람답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볼 것이다. 40이 늦었다고?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죽는 게 낫지 않은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본 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 야윈 볼. 이게 40살 얼굴인가? 아니, 이건 죽은 사람 얼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눈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생기. 분노에서 시작된 생기.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장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밖에 나가자고 한 적 없는 제가 갑자기 장에 간다니까요. 장애는 왜? 실이 떨어져서요. 어머니, 버선을 깁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저는 방에 숨겨둔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20년간 몰래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낼 때 주신 비녀, 남편이 죽기 전에 사준 옷가락지,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주신 용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지요. 왜 모았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장터는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나온 바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시집 올 때도 가마 안에서 밖을 못 봤으니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장사치들의 호객 소리, 떡지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저는 장터 끝자락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강산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강산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뭐든지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달아나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제가 강산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댁 머슴이 도망갔을 때 강산이 찾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날카로웠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천출이라고 무시당하는 신분이지만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찾아가야겠다고. 강산 나으리. 제가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강산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마님. 어인 일로 이런 곳에?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과부가, 그것도 양반댁 과부가 이런 곳에 올 리 없었으니까요. 부탁이 있어 왔소. 말씀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를 보쌈해 주시오. 강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제정신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정신이기에 하는 부탁이오. 미친 것은 내가 아니라 저 집안이오.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임자 있는 양반댁 과부를 보쌈하는 건 죽음입니다. 삼족이 멸하는 중죄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자. 20해 전에 죽은 사람이 무슨 임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었소. 그냥 살아있는 송장이었을 뿐이오. 20년간 한 번도 사람 대접 못 받았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소. 강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돈은 있으십니까? 저는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강산이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어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큰 돈이요. 20년간 몰래 모은 것이오. 충분하지 않소. 강산이 엔젤을 세며 감탄했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평생 놀고 먹을 돈이요. 하지만 그가 주저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저는 강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나, 조건이 있어. 진짜 보쌈처럼 해주시오. 아주 거칠고 사납게.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것처럼. 입을 막고 자루에 넣고 날 막 다뤄주시오. 거칠게 끌고 가주시오. 그래야 시댁에서 의심 안 합니다. 그래야 제가 원해서 도망친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강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산 나으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은 주인이 끄는 대로 가고 말은 곱비 잡은 이가 가라는 대로 간다. 나는 평생 끌려다녔어. 부모가 정한 혼처로 시집가고 시댁이 시키는 대로 살고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20년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료.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나를 끌고 갈 거요. 내가 나를 데리고 도망칠 거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내 뜻대로 하는 일이요. 처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악들이 그러더이다. 솥에 밥이 있으면 그릇에도 밥이 있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오? 내 솥에 밥이 없었소. 내 인생에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오. 남편도 내가 고른 게 아니고 옷도 시어머니가 정해주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다 남이 정해준 거요. 이제는 내 솥에 내 밥을 담고 싶소. 내 그릇에 내 음식을 담고 싶단 말이오. 강산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연민? 아니, 존경 같은 거였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요. 물이 끓기 전까지는 언제든 불을 지필 수 있는 법이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소. 숨이 붙어 있소. 심장이 뛰고 있소.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소. 강산이 저를 빤히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보름 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려지는 밤, 그날 밤에 가겠습니다. 자정 무렵, 담장 너머로 가겠습니다. 고맙소, 강산 나으리. 나으리는 무슨 그냥 강산이요. 우리 같은 것들끼리 나으리는 무슨 나으리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영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소.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소. 저곳은 집이 아니었소. 감옥이었소. 무덤이었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보름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그 밤을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본 하늘이었습니다. 보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먹지 말라면 고분고분 굶었고 방에만 있으라면 하루 종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종친 어른들이 오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같구나. 10년은 일해야 하는 거다. 그래, 마음껏 만족하세요. 어차피 보름만 참으면 되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방에 갇혀 있어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끝이 안 보일 때 힘든 겁니다. 20년간 저는 끝이 안 보이는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둠 속.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보름 뒤면 저는 자유입니다. 밤마다 저는 창문으로 달을 봤습니다. 초승달이 점점 차오르는 걸 보면서 마음도 같이 차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날짜를 세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연아야, 예, 어머니.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는구나. 죽기 전 회광반조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어머니 말씀대로 밥을 적게 먹으니 몸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추석 전에 열려문 신청을 넣어야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열려문 신청이라니. 그건 제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께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착하구나. 내가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다. 죽어서라도 말이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구나. 빨리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름을 기다릴 수 없다. 내일 모레가 바로 보름달이 뜨는 날.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야 한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구름이 달을 가릴 그 밤. 아침부터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마당을 쓸고 바느질을 하고. 하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피를 빨았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맛. 오늘 밤이다. 오늘 밤이면 나는 자유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연아야, 오늘은 일찍 자거라. 내일 집안 어른들이 오신다. 예, 어머니. 편히 주무십시오. 그게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옷을 여러 겹겨 입었습니다. 강산이 자루에 넣어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보따리는 이미 창문 밖에 숨겨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댁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보였다 안 보였다 했습니다.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강산 올까? 갑자기 불안했습니다.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혹시 마음이 바뀌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담 너머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같았습니다. 왔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오. 강산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왔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알고 있소. 어서요. 누가 깨기 전에. 다음 순간 강산이 담을 넘어 제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본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서요. 더 늦기 전에. 강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제 입을 막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죽인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진짜로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살아있다는 소리. 강산이 저를 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자루였습니다. 곡식 담던 자루 같았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 내 뜻대로, 내 선택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정한 일을 하고 있다. 강산이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을 텐데 신음소리 하나 안 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루 속에서 저는 세상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위아래가 뒤바뀌고 좌우로 흔들리고 때로는 거꾸로 매달리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루 속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어릴 때 할머니가 그러셨지요. 사람은 입으로 숨 쉬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 듣는단다. 그게 사는 거란다. 그런데 지금 제 입은 막혔습니다. 눈도 안 보입니다. 손도 묶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산의 등,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따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 살아있다는 소리, 땀 냄새, 사람 냄새, 발걸음 소리, 힘찬 소리, 바람 소리, 자유의 소리. 20년간 눈 뜨고도 못 봤던 세상을 지금 눈 감고도 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귀 열고도 못 들었던 소리를 지금 자루 속에서도 듣고 있었습니다. 도둑이다! 보쌈이다! 시댁머슴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켰습니다. 마님을 찾아라! 불을 켜라! 저놈을 잡아라! 시끄러워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달리는 게 아니라 거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루 속에서 저는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쾅쿵쾅.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닙니다. 신나서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기다! 저기 가고 있다! 뒤에서 추격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횃불 소리, 고함 소리. 강산이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티시오! 조금만 더! 시장 할머니들이 그러셨지요. 죽 쓰러 가면 죽 마시고 밥하러 가면 밥 마시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제야 압니다. 가만히 앉아서 굶으면 그냥 굶어 죽는 것이고 뛰어서 도망가면 그게 바로 사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 남자의 등에 엎여 목숨 걸고 달리는 이 순간이 20년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20년간 숨만 쉬며 살았는데 지금 이 잠깐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강산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루 속에서 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벼랑길이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강산이 제게 말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루 속에서 웃었습니다. 좋소. 가만히 있어도 죽을 목숨. 달려서 죽는 게 100배 낫소. 물론 강산은 제 말을 듣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길이었습니다. 강산의 발소리가 돌 구르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어갈 때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큽니다. 추격대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놓쳤다. 벼랑 길로 갔다. 추격을 멈춰라. 위험하다. 결국 그들은 멈췄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강산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자루가 풀렸습니다. 달빛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강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나도 모르겠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밝은지. 20년간 본 달 중에 가장 밝았습니다. 강산, 예. 고맙소. 당신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소. 강산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소. 성함이 연아, 그냥 연아라 불러주시오. 연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남자가 부르는 게 20년 만이었거든요. 아니, 평생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보 아니면 당신이라고만 불렀지요.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 아니면 과부년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지금 강산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과부도 아니구나. 저는 그냥 연하구나. 고맙소, 강산.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풀 냄새가 났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더 멀리 가야 해요. 알고 있소. 저는 일어섰습니다. 자루에 담겼다가 나온 몸이었지만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0년간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루가 아니라 제 발로 걸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숲을 지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강산이 말했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굴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강산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불빛이 우리 얼굴을 비췄습니다. 처음으로 강산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 거친 숨소리, 피로한 눈. 저 때문에 고생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이상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배고프시겠소. 강산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먹밥 2개였습니다. 이거라도. 저는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20년 만에 배 터지게 먹어보는구려.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먹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배고픔을 걱정해 준다는 게 낯설어서였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굶으라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배고플까 봐 주먹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다 강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아, 진짜 사연을 들어도 되겠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날 죽이려 했소. 뭐? 강산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열려문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스스로 죽든 아니면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저는 그날 밤에 들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종친 어른들의 대화, 추석 전에 처리한다는 말, 절벽에서 사고를 내겠다는 계획. 강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들, 강산, 예. 시장에서 본 적 있소? 목에 줄 묶인 닭들. 저는 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닭은 말이오. 줄에 묶여 있어도 모이를 주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래도 살아있다 생각하지요. 나도 그랬소. 밥 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래도 사는 줄 알았소. 강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소.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잡아먹히기 전에 잠깐 살려두는 거더이다. 줄에 묶인 닭은 절대 하늘을 날 수 없소. 나는 20년간 묶인 닭이었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줄을 끊었소.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소만 적어도 날개는 펼쳐볼 수 있게 되었소. 저는 강산을 봤습니다. 강산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연아는 이미 날고 있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산은 왜 나를 도왔소? 제가 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 왜 받아들였는지. 처음엔 돈 때문이었소. 강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소. 이 사람은 진짜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소. 그 눈빛을 본 순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소. 나도 평생 상놈, 천출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살았소. 양반들 눈치 보고, 고개 숙이고, 매 맞고, 욕먹고. 그런데 연아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소.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오? 나으리라고 불러주셨잖소. 천출에게 나으리라고 부른 양반댁 마님은 처음이었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물안개구리라는 말 아시오? 예. 우물안개구리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지요. 맞소. 나는 20년간 우물안개구리였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랐소.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알았소. 세상에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이도 있다는 것을. 신분도, 나이도, 과거도 묻지 않고 그냥 연하로 봐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그게 당신이요. 강산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의 줄을 풀어준 거로구려. 그런 셈이요. 불빛이 우리 사이를 비췄습니다. 이상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래 알던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지요.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산다. 서로 기대야 선다. 나는 20년간 혼자 서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기댈 곳이 있어야 진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강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찬칼로 갔습니다. 누구요? 그리고 웃음소리. 크크크, 찾았다. 3명의 사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사람들이오. 가운데 사내가 말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과부는 데려가고 보쌈꾼은 여기서 처리한다. 강산이 저를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강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강산을 잃을까 봐 더 무서웠습니다. 연화를 건드리려거든 강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 시체를 밟고 가시오. 살수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용기는 가상하구만. 하지만 혼자서 우리 셋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소. 강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각오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위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도 눈물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눈물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강산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저를 선택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산이 불을 향해 뭔가를 던졌습니다. 불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동굴 안에 퍼졌습니다. 살수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지금이요. 뛰시오. 강산이 제 손을 잡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놓치지 마. 우리는 다시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지만 살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소. 강산이 절규했습니다. 아픈 절벽이었습니다. 아득한 낭떠러지. 아래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는 살수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순순히 따라오지 그랬어? 살수 두목이 칼을 들었습니다. 강산이 저를 뒤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산, 예. 우리 집 마당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소. 지금 무슨? 어릴 적 어머니가 그러셨지. 저 나무는 100년을 버텨서 크지만 어느 날 바람이 불면 단 하루 만에 모든 씨앗을 날린단다. 100년을 기다린 씨앗도 날아가는 건 단 하루지만 그 하루가 나무의 전부란다. 나는 40년을 기다렸소. 20년을 죽은 듯 살았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이 며칠이 내 전부요. 함께 날아볼까요? 저는 강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쳤소. 저 아래는 믿으시오. 당신이 내게 그랬잖소. 나를 믿으라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달이 보였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는 깊은 물이었고 물살이 우리를 멀리 떠내려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강가였습니다. 강산이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았소. 정말 살았소.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바닷가 마을로 갔습니다. 시댁에는 소문이 돌았답니다. 과부가 보쌈꾼에게 끌려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조정에서는 정절을 지킨 열녀라며 결국 열녀문을 내렸다고. 어리석은 사람들.
죽은 나만 보고 산나는 보지 못하는구려. 연화,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혔어. 강산이 웃으며 그물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문도 없고 열녀문도 없고 양반도 상놈도 없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 사람들은 말하지요. 40 먹은 과부가 무슨 사랑이냐. 늙은 말은 달릴 수 없다. 시든 꽃은 다시 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압니다. 40에 시작한 사랑이 18배 시작한 사랑보다 더 간절하고 묶여있던 말이 풀려나면 젊은 말보다 더 미친 듯이 달리고 겨울을 견딘 씨앗이 봄에 더 튼튼하게 돋아난다는 것을.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는 언제든 불을 지필 수 있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언제든 길을 떠날 수 있고 숨이 붙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40에 비로소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올시다. 딱 맞는 때였습니다. 오늘도 해가 뜹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지요. 날개는 나이 먹지 않는다. 진짜로 그렇더이다. 내 날개는 이제 막 돋아났습니다. 나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새장을 박차고 줄을 끊고 이제 하늘을 납니다. 내 팔자는 내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인생은 비로소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 끝에 큰 새가 산단다. 그 새는 날개를 펼치면 구름을 뚫고 하늘 끝까지 날아간단다.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아, 큰 새만 날 수 있구나. 나는 작은 새니까 못 나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큰 새든 작은 새든 늙은 새든 젊은 새든 날개만 있으면 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날개를 펼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당신도 날개가 있습니다. 평생 접어둔 채로 살았을 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이제 늦어서?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늦었다는 건 세상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제가 40의 날개를 펼쳤다면, 당신은 50에도, 60에도, 70에도 펼칠 수 있습니다. 큰 새만 하늘을 나는 게 아닙니다. 참새도, 제비도, 나비도 다 날아갑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높이로. 당신도 날 수 있습니다. 새장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안 열어본 것 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그게 첫 날갯짓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날갯짓 하십시오. 모레도, 글피도. 어느새 당신은 날고 있을 겁니다. 대붕처럼 구만리를 날 필요는 없습니다. 담장 너머만 넘어도 그게 자유입니다. 마당 한 바퀴만 돌아도 그게 날기입니다. 중요한 건 높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이 정한 길이 아니라 내가 고른 길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솥에 당신의 밥을 담으십시오. 당신의 날개를 당신이 펼치십시오.
당신의 하늘을 당신이 날아가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심장이 뛰는 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흔에 날았습니다. 당신은 언제 날 건가요? 날개를 펼치십시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지금까지 봄빛마당이었습니다.